퇴사하고 유튜버나 할까 이런 말이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또는 자영업자들이 그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홧김에 나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버는 직종으로 흔히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유튜버나 할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유튜브는 퇴사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퇴사를 당하거나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이번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 들어오면 월세, 뭐 휴대폰비, 교통비 등을 계산하고 뭐 저축을 얼만큼 몇 프로를 하고 이런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계획이라는 것도 사실 세운다고 해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뭐 수술비가 갑자기 들 수도 있고 뭐 경조사비 뭐 어떻게 돈이 들어갈지 몰라요.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어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적었던 장래희망을 사실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못 이룬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정말 불안정해요. 저만 해도 영상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잘 만들었다고도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클릭을 아예 안 한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도 왜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근데 또 왜 조회수가 높지 하는 영상들도 있거든요. 좀 들쭉날쭉해요. 그렇다는 게 내 월급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200을 벌면 다음 달도 200을 벌겠지라는 가정으로 돈을 썼다가는 만약에 유튜버 하다가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벌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계획이 정말 많이 틀어지는 거죠. 유튜브는 시작이 쉬워요.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범죄자 같은 이런 사람들도 방송을 하고 있고 또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독자를 늘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그만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웃긴 사람이라고 해도 개그맨들, 유튜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그맨들이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좀 잘해요. 난 좀 그래도 운동 좀 하는데? 근데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이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물며 사소한 이런 것까지 하는 유튜버가 있나 싶은 것까지도 아마 이미 유튜브에 다 있을 거예요. 뭐 3D 펜으로 뭐 캐릭터를 만든다는가? 뭐 망치질 요령, 청소, 글씨 잘 쓰는 법, 핸드폰 분해, 부품 바꾸기, 뭐 벌을 키우면서 양봉, 강아지 훈련, 뭐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하려고 해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조회수 정말 잘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개가 있죠. 몰래카메라, 사회실험 이런 게 조회수가 정말 초반에 잘 오르고 구독자도 잘 올라요. 지금은 저는 좀 끝나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몰래카메라를 계속 같은 사람한테 하는 것도 사실 못쓸 짓이고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 많이 봤어요. 몰래카메라의 강도가. 그래서 저는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뭐 자살하는 그런 거를 몰래카메라로 찍어놓고 조회수를 올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오열을 해요. 오열을 정말 죽은 줄 알고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인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몰래카메라를 반복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속겠냐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속여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속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는 사람한테도 저는 민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 실험이라고 해서 뭐 아이 이용하거나 뭐 자살하고 싶은 청년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사회 실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정이 떨어져요. 뭐 장애인인 척 하고 뭐 시민들 반응 보고 아니 그거를 어차피 수익은 지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뭐 수익을 전체 그 뭐 예를 들면 자살하려고 한 시민에 대한 뭐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럼 그 수익을 전체를 다 자살하려고 하는 뭐 그런 우울증 걸린 환자들에게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들이 돈 버는 건데 그 돈 버는 것조차도 이제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뭐 일반인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좀 정이 많이 떨어져요. 또 몰래카메라 중에서는 예전에 칼을 호일로 막 감싸고 막 뛰어다니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코로나 확진자인 척 뭐 하는 몰카. 그러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뇌가 빠진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멍청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거를 넘어놓고 왜 못 웃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식대학도 그랬죠. 그 선을 넘은 거를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사과하는 것도 저는 그걸 사과라고 생각 안 하고 분명히 미안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미안한 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저질스러운 유튜버들 있잖아요. 구독을 다 끊었어요. 점점 조회수가 떨어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계속 자극적인 것만 찾다가 그렇게 선을 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단순한 건 쉽게 실증 나기가 쉬워요. 요즘에는 인기가 없지만 한참 룩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옷 갈아입는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사실 룩북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코디하고 입은 거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속옷 다 보여주면서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코디하는 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현재는 거의 다 망했단 말이에요. 설명이나 뭐 무슨 패션 어디 옷인지 뭐 이 패션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옷만 갈아입는데 그걸 누가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패션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룩북 같은 걸 보면 조금 더 열이 많이 받아요. 그 몸매 때문에 속옷이나 이제 본 거죠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 때문에 그렇게 좀 자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벗어서 조회수 올리고 벗어서 구독자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오래 못 가요. 정말 뭐 사람들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냥 사귀고 싶다지 연애를 하고 싶다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처럼 유튜브는 컨텐츠 컨셉부터가 사실 어려워요. 시작은 쉽지만 아무 컨텐츠나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난 좀 예쁘니까, 뭐 난 몸매가 좋으니까, 뭐 나는 잘생겼으니까, 나는 뭐 배우학과고 모델학과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나는 바로 뭐 10만 유튜버 되고 100만 유튜버 되고 나는 유튜버로서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정말 안 되고요. 그리고 퇴사까지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좀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하는 게 유튜버예요. 근데 과연 당신보다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이 없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돌만 해도 얼굴, 몸매, 춤 다 되는 사람들이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이돌로서 이제 망했어요. 자기가 아이돌로 좀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유튜브나 VJ가 접근이 제일 좋으니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웬만한 분들보다 모든 게 다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구독자를 올리는 게 정말 힘든데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연예인이나 뭐 그런 기존에 누구나 아시는 분들은 뭐 채널 열자마자 그냥 뭐 며칠 만에 몇만 명 찍고 이러는데 보통 100명 찍는 게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린대요. 1000명을 찍는 게 5개월이 걸리는데 100명을 찍는 거는 2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찍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100명이 닿을 것 같은데 계속 닿질 않잖아요. 뭐 친구, 가족, 형제 뭐 구독해 달라고 한다고 한들 사실 뭐 10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좀 개인적이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가족이랑 친구한테도 좀 구독해 달라고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저는 한 5명인가 빼고는 정말 다 순수하게 남이거든요. 길에서 붕어빵 파는 것처럼 정말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너 영상 마음에 든다. 종종 보러 올게. 이제 뭐 종종 붕어빵 사러 올게. 이렇게 해야 구독이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 구독을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해도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으로 여러 영상이 뜨잖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영상이 있어서 클릭해서 봤어요. 근데 좀 재밌네 이럴 수도 있고 재미없네 이럴 수도 있지만 재밌어도 구독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웬만해서 구독하는 게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0만, 100만 유튜버가 되었다고 한들 사람에 따라서는 10만 유튜버가 100만 유튜버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해요. 흔히 나락같다는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잘 벌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벌어둔 돈이 많으면 그리고 현재 실제로 우리보다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나가야 될 돈이 있고 씀씀이가 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막 1억, 10억을 벌던 사람이 이제 1년에 막 3천만 원, 4천만 원을 벌게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 생활은 1억에 맞춰져 있거든요. 10억에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나락간 유튜버 중에서 한 명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아는 1세대 먹방 유튜버는 과거에 이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뭐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이분을 이기는 분은 없었는데 뭐 제일 오래된 영상이 10년 전 것도 있더라고요. 뭐 사과 영상 한번 하고 다 잠가 썼는데 다 풀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300만 유튜버를 찍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200 얼마더라고. 200만 얼마인데 100만 명이 구독자가 떨어진 거죠. 구독자가 200만 명인데도 근데 지금 영상들 올린 조회수가 1만도 안 되는 영상이 있어요. 200만 명이 구독자인데 1만 명이 안 돼요. 정말 뭐 말도 안 되죠. 2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그래서 나락가도 잘 산다고 생각은 하지만 컨텐츠 이제 투자 시간이 있겠죠. 뭐 편집하고 영상 찍는 시간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품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정말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도 있긴 해요. 근데 구독자가 200만 명인데 이 정도면 사실상 끝난 건데 질질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락간 유튜버들 중에서는 본인의 채널을 파는 유튜버들도 있고요. 어차피 이 사람 건 이제 보기도 싫고 아무도 안 보거든요, 사실. 콘텐츠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새로 나온 거, 뭐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먹었던 거 또 먹어보고, 새로운 식당 찾아가고, 그렇게만 해도 몇 년을 돈을 벌 텐데, 지 복을 진짜 자기가 뭐 차가지고 지 밟은 거죠, 완전히. 제가 그래서, 멍청한 사람, 과거가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먹방 유튜버를 안 좋아하는 게, 사실상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많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그거 봐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먹고 싸고 자고 중에서 먹는데 돈 버는 직업이 사실 어딨어요. 싸고 자고도 돈 벌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못 벌잖아요. 솔직히 유튜브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된 거죠.
뭐 과거에 솔직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내가 먹는 거 보고 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할머니나 내가 막 밥 잘 먹고 이러면 아우 뭐 기특하다 뭐 밥도 잘 먹는다 이러면서 용돈 10,000원이나 줬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밥 먹는 거 보고 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한참 논란이 났었던 게 있어요. 순수하게 이제 광고만 해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요. 광고를 받아서 돈을 버는데 한참 뒷광고라고 했어요. 뒷광고라고 있었는데 사과를 안 한 유튜버가 없을 정도로 정말 뒷광고를 많이 했고요. 저는 뒷광고 유튜버들을 전부 다 구독을 끊었어요. 그리고 뒷광고 논란이 터졌던 유튜버는 아예 보지도 않고 있어요. 안 봤던 유튜버들은. 뒷광고가 뭐냐면 치킨집에서 이제 광고를 받고 본인이 광고인 걸 말하고 먹으면서 이제 광고를 하면 200만 원을 주고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고 자주 시켜 먹는 척을 하면 400만 원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배인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다들 광고인 걸 속이고 원래 여기 거 자주 먹는 척하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뒷광고라는 말이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은 거죠. 이 유튜버가 좋아하는 거면 한번 사 먹어봐야지 하고 사 먹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나 자주 안 먹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사과 영상은 시간 지나니까 다 지우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과를 한다면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우는 게 어떻게 사과예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네가 안 받아주면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사과 영상 지우는 거 추잡스럽습니다. 뭐 그게 뭐 어때요? 사과 영상 하나 있으면 진솔해 보이고 오히려 좋잖아요. 근데 다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광고 했는데 사건으로 흔히 나락가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약금까지 해서. 왜냐면은 그 사람이 좋으면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이제 홍보도 되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광고했던 제품까지도 사람들이 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면 그 돈이 이제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매출이 엄청 늘어나면 인센이 있는 뭐 그런 광고도 있고요. 유튜버는 그리고 본인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브랜드예요. 본인이 브랜드 자체가 되는 건데 흔히 말하는 연예인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죠. 그 연예인 하나 자체가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유튜브는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회수가 중요해서 물론 이제 저같이 수익 창출도 없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되고요. 수익 창출이 가능한 채널이라는 가정으로 얘기를 하면 10만 유튜버가 100만 유튜버보다도 많이 벌 수가 있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구독자 이제 뭐 100만 명 넘는 그런 유튜버들 조회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100만 명이면 그 100만 명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봐야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영상 하나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이 막상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구독자가 100만 명이라고 해도 100만 명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올리는 영상마다 다 보진 않거든요. 저만 해도 구독해놓고 이번 거 좀 별로다 싶으면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오히려 구독자가 낮으면 매니아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꾸준히 봐주시는 사람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알찬 10만 명이 깡통 100만 명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뭐 그냥 구독한 거 까먹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알림 설정을 끄거나 또 생각 없이 그냥 안 보다 보면 구독한 것도 까먹거나 뭐 취소하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독하신 채널 올라오는 모든 영상을 다 보시진 않을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채널 구독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뭐 알고리즘만 해도 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다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구독을 하고 영상을 안 보고 있는 채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채널을 밝힐게요. 뭐
나쁜 채널은 절대 아니라서 삐로빼로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루게릭병에 그 희귀병이 걸린 분이 희망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걸 영상으로 찍은 채널이에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좀 감정적인 편인데, 왜냐면 정말 서서히 천천히 몸이 나빠지는 게 오래 구독을 해보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영상에서 전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영상을 막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와도 사실 못 봐요. 못 보겠어요, 정말. 막 잘못되실 것 같고 점점 나빠지시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냥 영상에 좋아요만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뭐 많지는 않겠죠. 아마 저 같은 특이 케이스인 것 같고, 구독자가 많으면 구독자가 수익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수익의 영향은 조회수가 줍니다. 그러나 구독자가 많으면 일단 수익 창출이 가능하잖아요. 1000명은 일단 500명은 넘어야 수익 창출이 되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이 계속 다시 봐줄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회수가 얼마를 버는데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조회수 1만당 10,000원에서 70,000원 정도라고 해요. 왜 이렇게 이렇게 가격이 변동이 심하냐면, 어떤 광고를 설정할 거냐, 광고를 몇 개를 달 거냐, 어느 나라에서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좋아요가 많으면 광고비가 이제 조회수 1회에 만약에 10원이라고 칠 때 뭐 12원, 13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랑 조회수가 수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100만 유튜버도 10만 조회수인 영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4번을 올린다고 치면 1에서 7만원 사이 정도인 3만원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 120만원 정도를 한 달마다 벌 수 있는 거고요. 7만원으로 잡으면 280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PD 컨텐츠 계속 늘리면서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 올릴 거 2개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영상을 많이 올리면은 약간 박리담회처럼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쇼츠죠. 그래도 구독자가 많으면 조회수가 터지기가 쉽고, 1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이 하나만 터져도 단가가 이제 3만원이라고 쳤을 때는 300만원이거든요. 7만원일 때는 영상 하나 올렸는데 700만원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튜버를 하려는 거예요. 700만원이면은 사실상 뭐 어떤 직장인의 2달, 3달의 월급 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컨텐츠의 양과 종류를 늘리면서 편집자, PD 등을 쓰다 보면 그럼 또 그분들 월급 줘야 돼서 많이 벌고 또 그만큼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번 만큼 나가는 거죠. 거기에 광고까지 하면 또 부가적인 수익도 크고요. 광고도 유튜버랑 맞냐 안 맞냐가 되게 중요하대요. 먹방 유튜버가 음식 광고를 받으면 아무래도 음식 관련된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홍보 효과도 크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받을 거고요. 뷰티 유튜버 또는 연예인 아이돌 분들이라면 이제 화장품 협찬 광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해서는 말로 최대한 풀어서 이제 설명하고, 저도 식품 광고 들어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맛인지 이런 거를 잘 설명해주고 좋게 얘기해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 먹는 거를 올리고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나 뭐 화장품의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바르면서 이제 효과를 설명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광고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저보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또 노란 딱지라는 게 있는데,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어버리면 수익이 반토막이 나고, 영상도 이제 직접 클릭을 하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 퍼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저작권도 되게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자극적인 컨텐츠도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유튜브를 하려고 하신다면 지속 가능한 컨텐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식물 키우시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 식물의 성장 일기를 올리시고 유튜브에 자랑을 하는 거죠. 아, 여러분 제가 뭐 심었는데 잘 자라죠. 여러분 제 식물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본인이 잘하고 못하고 하기 싫은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누가 돈이라도 주면 하는데 돈도 안 주고 수익 창출 돼봐야 제가 한 거에 비해서는 이제 돈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유튜브를 열정페이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 돈도 못 받는데 그러면 내가 왜 열정을 바쳐야 되냐, 왜 해야 되냐,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부업으로,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그램은 돈 안 줘도 잘만 올리잖아요. 이제 본인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맛있는 거 먹었다고 올리고. 근데 왜 그렇게 유튜브에는 돈을 바라면서 시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익 창출이 되고 있는 유튜버라면 뭐 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행 가는 김에 영상 하나 찍고 5만 원이라도 벌면은 여행 숙소비는 그냥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뭐 먹을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맛집 가셔서 먹는 거 올리고 식비 10,000원, 20,000원 나와서 사 먹을 돈만큼 수익으로 돌려받으면 저는 그게 성공한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먹을 거 이게 먹을 거 좋아하시고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맛집에 나온 식사비만큼의 수익이 난다면 그게 성공한 게 아니면 뭐겠어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진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하다 보면 투자한 돈은 많은데 적자가 났다느니, 뭐 유튜브는 돈이 안 된다느니,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좀 답답해요. 제가 이제 수익을 못 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맛집 탐방 유튜버면 좀 저렴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냥 뭐 숨은 식당, 뭐 골목 식당, 새로운 식당 이런 걸 찾아다녀도 되잖아요. 왜 굳이 프랜차이즈를 먹고 또 뭐 남들 다 알고 다 먹어본 연예인 누가 다녀간 집 오마카세 이런데 한 끼에 막 30만 원어치를 먹고 돈을 못 번다 적자라고 하면은 저는 뭐 어쩌라고라는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조회수 올리고 싶고 구독자 올리려고 남들 다 알고 있는 가본 곳 따라가서 똑같은 소개밖에 못하는 사람이 마치 본인이 뭐 엄청난 크리에이터인 마냥, 근데 세상이 날 몰라서 돈을 못 번다, 나는 영상을 잘 만든다, 이게 무슨 병신 같은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뭐냐면 새로운 걸 만들고 창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예인 먹은 음식점 따라다니는 게, 그리고 미슐랭 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음식 평점 매기는 게 정말 크리에이티브 하냐는 거죠. 저는 유튜브를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방학이라서 뭐 쉬고 있거나 저처럼 실업을 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또는 정말 퇴근하고 뭐 게임이라든가 뭐 독서라든가 뭐 큰 취미가 없을 때 그냥 취미로서 유튜브를 하신다거나, 돈이 생기면 좋고 안 생기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지, 막 영끌을 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붓고 안 되면 인생 끝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업 유튜버를 하시려면 적어도 저는 회사에서 임금보다 유튜버로서의 수익이 더 높고, 더 높은 그 1년 이상의 유튜버 수익 연봉이 안정적일 때, 그때 퇴사를 하고 전업 유튜버를 업으로 삼으셔도 저는 절대 늦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고 있어요. 광고 보기 싫어서. 제가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거든요. 프리미엄 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정말 작은 바람입니다.
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